자, 이번 시간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이름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이제 좀 글자 들어옵니까, 눈에? 매입세액 뭐 해주세요? 공제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매입세액 당연히 공제해주지. 왜 매입세액 왜 공제해주세요? 이렇게 하냐면, 의제. 그러니까 매입세액으로 안 보여요, 이게. 매입세액 안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 친구도 매입세액으로 좀 보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세요. 이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주제입니다. 이 친구가 아무리 봐도 매입세액 안 같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주시고 매입세액 공제해 주세요. 안 보이는 놈을 보이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난이도는 일단 중상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난이도는 중상인데 시험상의 느낌은 얘를 맞추기 위해서는 OX를 잘 하시면 맞춰요. 그러니까 입력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물론 암기할 게 좀 있고 좀 그런데 그 암기할 그것이 나올 만한 놈이 뻔할 뻔자예요. 그 뻔할 뻔자 번외로 나오면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뻔할 뻔자 외울 게 상당히 많다는 느낌을 받으실 건데 시험은 계속 똑같은 놈만 나오는 형식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귀속이 되냐면 OX인 거죠. 이거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이렇게 5만 몇 개 골라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내용은. 음식점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음식점. 음식점은 뭐 사죠? 쌀, 야채, 요즘 금파인가? 파. 너무 비싸잖아. 금파. 요즘 장사하기 힘든 음식 중에 하나가 파전. 파전 비싸잖아. 이제 파가 비싸니까 파전 자체가 비싸지기, 마진이 안 남겠지. 맞죠? 어제도 파전에 막걸리 한 잔 먹고 들어갔더니 파전 안 팔아요. 전구지 있어요. 파전. 어쨌든 파전. 파. 이런 것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면세입니다. 음식점의 특징은 좀 면세를 사와서 면세는 부가세가 없죠. 그러니까 부가세 대금이 없는 거야. 매입세 공제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팔 때는 전부 다 과세로 파는 형식이죠. 그래서 음식점은 계속 부가세 예수금만 계속 발생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느낌이죠.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던 게 면세의 농축수 임산물이라고 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책 같은 거 안 돼요. 책도 면세잖아. 주사 맞는 거 안 돼요. 면세잖아. 면세품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농축, 수, 임까지만 돼요. 그래서 농축수 임산물에 한해서만 해주는데 그것을 보이지 않잖아요. 부가세가 없잖아요. 뽀각해서 부가세 주사기로 탁 꼽아서 쪽 뽑아낸 그 부가세 대금을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주제인데 얘는 안 해줘요. 얘는 안 해줘요. 면세로 사와서 면세로 파는 거 안 해줘요. 면세로 사와서 면세로 파는 가장 대표적인 데가 식육점. 그것도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식육점은 고기를 사와서 고기를 파는 형식이잖아요. 면세로 사와서 면세로 파는 거는 매입세 공제 안 해줘요. 면세로 사와서 과세로 팔아야 돼요. 과세로 팔아야 돼요. 이 말은 또 뭐냐면 과세로 안 팔고 아직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살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살 때. 안 판 것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요. 안 판 것도 받는데 얘를 면세로 팔면 다시 개내야 돼요. 안 판 거를 나중에 과세로 팔아야 되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살 때, 발음이 안 좋나? 바이 할 때, 살 때, 알겠죠? 그것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거 안 돼요. 왜 제가 이걸 적어놨냐면 시험에 얘가 나와. 그러면 시험에 음식물 쓰니까 면세이고 병원 진료 면세고 책이 면세인데 면세라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문구에 나오면 그 X, 이렇게 X. 여기 X 하려니까 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해가죠? 시험에 나왔던 애들이 얘네들이야. 얘네들은 걸러내줘야 돼. 근데 이제 분계는 시험에 안 나요. 분계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분계를 한번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농축수 임산물을 사온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계를 했다라고 보자고.
원재료 1,040원. 면세니까 부가세 없죠. 대변인 현금 1,040원. 이렇게 되는데 얘를 그 의제매입세액으로 신청을 딱 하면 주사기 빡 꼽아가지고 40원만 쫙 뽑아내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실제 붕괴는 이렇게 붕괴가 되는데 프로그램에 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오토 시스템. 뻑 꼽아가지고 40원만 쫙 뽑아내는 그런 식의 붕괴가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얘는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데 하는 방법은 알아놓자고요. 그러면 왜 40원이야? 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40원이냐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1,040원에서 얘가 1,040원에서 40원을 뽑아낸 개념이잖아.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공제율이라고 해요. 공제율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공제율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다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나온 놈들만 찍어 드릴게요. 가장 잘 나오는 놈이 104분의 4입니다. 가장 잘 나오는 놈이. 아마 90% 이상이 104분의 4일 겁니다. 104분의 4가 가장 잘 나오는 율이고,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도라고 되어 있죠. 의제매입이 틀리는 이유는 이제 이것 때문입니다. 한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제매입에 보면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그냥 다 입력하시면 돼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 쓰레기나 병원 진료나 책 빼고 나머지 다 입력하면 되는데 요것 때문에 안 틀려요. 제가 이게 어마무시하게 많다 했잖아요. 근데 시험에 나온 애들이 거의 일정하니까 104분의 4로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 됐죠. 얘가 지금 문제예요. 한도 때문에 틀리면. 한도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정 때만 한도 체크를 해요. 체크한다고, 체크. 한도라는 말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공제율 잠깐만 나중에 할게요. 한도라는 개념이 이제 요 개념인데, 내가 이만큼 물건을 팔려놨잖아요. 그럼 매입이, 예를 들어 매출이 10,000원이야. 그럼 매입은 얼마죠? 상상을 해도 매출이 10,000원의 돈을 벌었다고 내가. 그럼 매입은 적어도 10,000원보다는 적어야 되지. 이렇게 돼야 되지. 얘가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음식물 다 사놨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 뭐 그럴 수는 있지. 그럴 수는 있는데 통상적인 이제 순리대로로 하면 얘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전에 이 한도가 없었을 때는 제가 난이도를 중하라고 했어요. 쉽다라고 했는데 한도 때문에 중상으로 올렸어요. 제가 한도 체크인데 개념이 이거예요. 매출 이만큼 했다라면 매입은 매출의 몇 %만 인정해 주겠다. 아까 전에 그 1,040원에 대한 금액이 한도인데 몇 %로 되어 있냐면 40%.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요거는 컴퓨터가 해줘요. 값만 갖고 가세요. 이 퍼센트도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어요. 다 못 외우니까. 우리 법인은 40%밖에 안 나와요. 개인은 65%까지도 나와요. 그러면 개념은 10,000원 벌면 4,000원까지만 인정해 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일단 이 한도 때문에 그렇고, 다시 한번 거꾸로 볼게요. 그래서 요 한도가 아까 금방처럼 한도 체크는 언제 하냐면 확정 때만 해요. 결론, 예정 때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해요. 예정 때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한데 예정 문제가 났어. 땡큐. 한도 체크 안 해도 돼. 얘만 넣으면 돼. 공제율만 넣으면 답이 끝이야. 그래서 예정 문제 나오면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고, 확정 문제가 나오면 꼭 한도 체크 하셔야 돼요. 꼭 한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공제율부터 한번 봅시다. 공제율은 일단은 음식점과 음식점 외로 구분해요. 이렇게. 우리 시험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나와요. 1차적으로. 본 회사는 제조업으로 나와요. 그럼 제조업에 음식물 쓰는 게 뭐 있어요? 통조림 회사, 음료수 회사, 이런 데는 이제 과일 이런 거 쓰겠죠. 맞죠? 거기에 쓰는 회사 중에 강사는 중소기업으로 잘 나옵니다. 중소기업으로. 중소제조업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그럼 몇 분이면? 얘가 시험에 나와요. 1차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95%가 90% 정도가 여기입니다. 104분의 4가 가장 잘 나옵니다. 두 번째, 가끔씩 문제에서 강사는 중소제조업이 아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얘가 답입니다. 102분이. 혜택은 어느 게 높냐면 얘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크면 클수록 혜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덜 주는 거죠. 당사는 중소제조업이 아니다. 느낌은 어떤 거냐면 대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사는 중소제조업이 아니다라고 문제가 나오면 102분의 2를 선택해 줘야 되고, 당사는 중소제조업이다라고 말이 나오면 104분의 4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뭐 대충 시험은 거의 104분의 4가 픽스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나오면 또 어렵게 나오죠. 본 문제에 하나여 당사는 음식점 법인으로 한다. 우리 뭐 놀부보쌈 이런 데 있죠. 거기가 이제 법인이에요. 거기가 음식점 법인이에요. 음식점 법인이면 몇 분의 몇이죠? 106분의 6.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씩 커져요? 실기 시험에는 얘 아니면 얘가 나왔어요. 실기 시험에는. 그러면 104분의 4를 픽스 딱 해주시고, 대기업이다 하면 102분의 2, 음식점이다 하면 106분의 6으로 꺾어주셔야 돼요. 요 세 개만 실기 시험에 나오고, 이론 시험에는 얘가 나왔어요. 혜택 더 주는 거죠. 개인의, 음식점 개인의 확정기간 과세표준 2억이라는 말은 확정기간이 1년에 2번 있죠. 최대 2억, 최대 2억인 거지.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4억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100%, 초과하면 108분의 8. 초과하면 108분의 8이고, 초과하면 108분의 8이고, 초과하지 않으면 더 적게 번다고 보고 109분의 9만큼 한시적으로 열어줬어요. 근데 한시적으로 열어준 게 지금 벌써 3년째예요. 이게 없었는데 이제 한시적으로 열어줬어요. 혜택이 상당히 커지기 시작하죠. 요거는 이론 문제로. 108분의 8과 109분의 9는 확정기간 과세표준 2억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막 크게 좀 느낌은 4억이에요. 느낌은 4억이고, 근데 3억, 1억은 안 되지. 과세표준이 2억이니까 2억, 2억으로 보시고 108분의 8과 109분의 9까지는 이론시험. 그 외 실기시험에는 104분의 4, 102분의 2, 106분의 6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한도입니다. 한도. 매출의 40%, 이 40%는 외우실 필요 없고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이제 왜 한도에서 왜 틀리느냐? 첫 번째는 이제 한도가 언제 한다 그랬죠, 제가? 확정 시에만 한도 체크를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잘 생각을 한번 조금 해보시면 이 문제는 안 틀릴 수 있어요. 예정 때 한도 체크 안 하죠. 그러니까 한도라는 말이 이런 거죠. 여기에 이만큼만 해줄게 라는 게 한도예요. 근데 예정 때는 한도 체크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하면 이 매출을 예정 거도 넣고 확정 거도 넣어서 한도 체크해야 돼? 아니면 확정 거만 넣어서 한도 체크해야 돼? 그러니까 해준다는 그 한도 체크가 예정 때 거도 담고 확정 때 거도 담아서 이 한도 체크를 해야 돼? 아니면 확정 때 거만 한도 체크해야 돼? 그렇죠. 두 개 다 담아야지. 공표성으로 따진다면 예정 때 한도 체크 안 했잖아요. 예정 때는 그냥 다 했고, 그냥 아무거나 다 해줬고, 확정 때 거만 확정 체크 한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정 때 몰아서 하겠지. 이해가시죠? 확정 때는 조금만 하겠지.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예정 더하기 확정. 그래서 여기에 매출이, 자, 기간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1기 확정 문제였다 치자고. 1기 확정 문제이면 매출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넣어야 된다고? 1번 1, 2, 3, 4, 5, 6 넣어야 된다. 4, 5, 6 넣어야 된다. 1, 2, 3, 4, 5, 6을 넣어야 돼. 그런데 다행히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칸이 두 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정 매출 칸, 확정 매출 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고민 안 해도 여긴 집어넣고 여긴 집어넣겠지. 그럼 고민 안 해요. 두 번째, 요거는 그러면 매입을 언제 끊어야 돼요? 예정 매입 넣고 확정 매입 넣어야지 되죠. 맞죠? 그런데 프로그래머가 이거를 칸을 한 칸으로 만들어 놨어. 얘는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놨는데 얘는 한 칸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문제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기존에 여기는 이제 또 위에 우리가 의제 매입한다고 자료 넣으면 그 자료가 여기 뚝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0이고 얘가 100이라고 치면 우리가 이번에 확정이니까 확정 자료는 100만 넣었을 거 아니에요. 위에는 100만 집어넣고 의제 매입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 예전 거는 이미 했으니까 하고 한도 체크 이제 와야 된다. 한도 체크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100이 와 있어요. 여기에 100이. 얘를 지우고 200으로 바꿔줘야 된다. 칸이 따로따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안 틀려요. 근데 얘는 칸이 한 칸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지우고 예정다기 확정을 내가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집어넣어야 돼요. 틀리면 여기서 틀립니다. 주의. 이해가시죠? 주의. 틀리면 여기서 틀릴 수가 있다. 그 외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지어질 수가 있어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숙달해서 마지막까지 가서 여러분들의 딱 이제 최종 목적지 왔을 때 주의할 점은 이제 두 가지죠. OX로 음식물 쓰레기, 도서, 주사 맞는 거 다 빼고, 그 다음 104분의 4는 거의 픽스고, 두 번째는 얘를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러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입력하다가 보면 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거래처 코드가 빠지면 안 불러져요. 거래처 코드. 경험하셨겠지만 그 거래처 코드에 또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면세 품목에 한해서 농축수 임산물이 하나고 과세로 공급하든지 안 팔든지 해야지 면세로 판매하는 건 안 돼요. 면세로 판매하는 건 안 돼요 라고 했지만 그렇게 관련된 문제는 잘 안 나요. 세무 1급 가야 그런 트랩이 생기고 세무 2급에는 잘 안 나와요. 요것도 강조. 사업자에게 샀을 때 내가 사업자에게 산다는 말이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땡땡마트죠. 땡땡마트에 가서 샀을 때는 무조건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카드 등 계산서나 면세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니겠죠. 면세니까 계산서겠지. 계산서나 카면이나 현면으로 사와야 되는 거라 간이영수증 하면 안 돼. 간이영수증 하면 안 돼. 알겠죠? 간이영수증 하면 안 돼. 이 이야기를 적어 놓으세요. 여기 적어놨네. 사업자 영수증은 간이영수증은 안 돼요. 요거 X 해줘야 돼요. 그러면 거를 것이 지금 하나 더 생긴 거야. 음식물 쓰레기 거르고, 도서 거르고, 주사 거르고, 간이영수증, 농어민의 간이영수증은 괜찮아요. 사업자에게 간이영수증 사온 거 거르고, 농어민은 계산서나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잖아. 뭐 기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카드 단말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어민은 그냥 거래 확인만 되면 돼요. 거래 확인은 보통 어디서 확인되죠? 통장에 그냥 찍으면 되죠. 그렇다고 해서 농어민에게 현금 이렇게 주면 안 된다고. 거래 확인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적격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비적격을 선택한다. 거기 보면 프로그램에 농어민 매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를 농어민 매입 이렇게 찍으면 안 되겠죠. 농어민 매입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 타고 가다가 우리 회사가 보리가 필요해. 저기 보니까 보리가 대빵 많아. 거기 농민하고 계약할 수 있잖아. 여기 있는 거 보리 다 우리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농어민 매입은 일단 여기 요 문구를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농어민 매입은 제조업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정리가 돼요.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금방 뭐랬어요. 우리 회사가 이제 뭐 보리 음료를 만드는 회사야. 그럼 보리를 샀어. 한 방에 샀어. 나는 제조업이잖아요. 나는 농어민 매입이 돼. 근데 옆에 친구가 누가 탔냐면 음식점 같이 탄 거야. 저 보리 나도 살게 이렇게 한 거야. 음식점은 농어민 매입이 안 돼요. 농어민 매입은 제조업만 돼요. 농하고 금방 제가 또 뭐라고 했죠? 어민이라 했죠. 어민. 우리 초장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초장집이 뭐 하는 곳이냐면 고기를 사서 가면 거기서 음식해 주는 데죠. 근데 그 횟집 같은 데는 그대로 회를 자기들이 사서 공급하는 초장집 말고 일반적인 횟집은 바닷가에 있는 횟집은 고기를 어디서 사올까요? 바닷가에 있는 횟집은 그냥 자기가 직접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자기가 잡아도 마찬가지고 어민에게 사오겠지. 안 해준다고. 음식점은 어민에게 사오면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되게 불합리할 수 있어요. 매입 자료가 안 생기는 거야. 이해가시죠? 어민 안 돼요. 그래서 농어민 매입은 음식점 안 됨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만 나라가 간이 음식점이면 허용해줬어요. 그래서 간이 음식점만 공제된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거를 이대로 외우면 어려워. 요거를 빼고 외우라고. 이 말을 빼고. 얘도 시험에도 안 나와. 근데 왜 넣었냐고. 실질적으로 간이 음식점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간이에 관련된 이제 간이 과세자들의 신고를 여러분들이 대행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과세자들은 회계사 한 번씩 맡기고 간이 과세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의뢰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회계를 배웠는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간이 음식점은 된다고.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문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농매입은 제조업만 된다. 음식점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실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실무용이다. 시험에도 안 나와요.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간이 음식점만 된다는 부분은 시험에는 안 나오고 실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도, 매출액의 40%를 한도로 하고 확정 때 한도 정산한다. 지금 현재 내용이 뭐예요? 주요 내용이에요. 이것이 시험상 중요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틀리는 부분 여기라고 봐요. 여기라고 보는데 얘도 실수하면 안 돼. 얘도 사업자에게 농민 매입 체크한다든지 사업자 이제 땡땡 마트에서 물건을 샀을 때 간이 영수증으로 가져왔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된다 했어요. 이렇게 네모난 칸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디 펴냐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관련 문제. 여기 한번 가볼게요. 462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462페이지 여기 8090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462페이지를 펴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문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지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020년 이거 줄 거야 되겠죠? 문입장을 잘못하면 게임 오버. 이게 예정 신고 기간에 의지매입세액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면 줄 곳이에요. 중소제조업. 자, 우리 두 개 체크할 거예요. 쇽쇽쇽 이렇게 해서 쇽쇽쇽 이렇게 두 개 체크를 합니다. 아시겠죠? 시험 칠 때 이렇게 하세요. 제가 하는 대로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얘는 한도 체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이 문제는 마음 편한 문제예요. 한도 체크 안 한다. 요거 몇 분의 104분의 4 이렇게 메모하라고. 시험 칠 때 꼭 의지매입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애 중에 하나예요. 104분의 4 이렇게 체크 딱 하시고 밑에 보고 의지매입세액 대상 공제가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고 전표임령이 생략한다. 자, 경기농산 계산서 수령 괜찮죠? 계산서는 경기농산이 사업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사업자 번호 있잖아요. 사업자 번호가 있으면 사업자예요. 계산서 수령 되죠? 되는 거고 농어민이죠? 농어민은 제조업 된다 그랬죠? 얘도 다 입력하시면 돼요. 둘 다 입력하시면 돼요. 둘 다 입력하면 되는데 요것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생략이라 되어 있잖아요. 입력해 볼게요. 정식 버전으로. 그래서 여기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시고 날짜는 7월 5일로 갈게요. 7월 5일. 자, 얘를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죠, 얘가? 매입, 계산서니까 매입, 면세. 매입 면세, 여기 보니까, 53번. 53번. 자, 품목은 농산물이죠.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농산물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농산물이라고 찍고 자기만의 표시 한번 해보세요. 자, 수량은 100. 공급가액 넣으면 단가가 자동 계산됩니다. 1000만원 엔터. 그러면 단가 자동 계산됐고요.
이 플러스 누르시고 경기 내가 치고 엔터 하면 경기 동산 줘야 되죠. 이렇게 전자 아니죠? 전자 계산서 아니죠? 엔터. 붕괴는 말이 없으니까 2번 해버릴게요. 2번. 요렇게. 맞아요. 네. 자, 요 하나 가지고 잠깐 해볼게요. 제가 하나 가지고. 자, 지금 현재 1000만원인 차변에 원재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1000만원을 제가 104분의 4를 제가 계산기랑 꼽아볼게요. 곱하기 4 나누기 104. 자, 이렇게 하니까 384615라는 숫자가 떨어지죠. 맞죠? 제가 그래서 주사기로 이렇게 팍 박아가지고 1000만원에서 384615만 뽑아내는 작업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F11 옆에 보면 역삼각형 있죠? 거기 클릭 한번 해보세요. 제가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커서가 밑에 이렇게 커서가 밑에 있는 상황에서 얘를 누르면 비활성화된 부분이 많죠. 맞죠?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활성화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얘인데 얘는 활성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비활성화된 게 많죠. 맞죠? 여기 클릭하고 위에 어디에든 상관없어요. 자, 위에 클릭하고 역삼각형 누르면 자, 역삼각형 요거 누르는 게 아니에요. 간편 집계가 아니라 옆에 역삼각형이에요. 역삼각형 누르면 활성화 많이 돼 있죠.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활성화를 시키고 싶으면 그냥 위에 클릭하고 그냥 하시면 돼요. 뭐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얘니까 얘를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제 재활용을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의제 재활용을 클릭하니까 자, 요런 화면이 뜹니다. 맞죠? 몇 번? 1번 선택하면 여기에 숫자가 자동으로 들어오죠. 106분의 6인가? 이렇게 들어오죠. 106분의 6은 누구였지? 법인 음식점. 알겠죠? 법인 음식점. 아까 제가 놀부보쌈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놀부보쌈은 106분의 6이야. 자, 의제 및 클릭하시고 여기에 클릭합니다. 자,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합니다. 맞죠? 얘를 4로 바꾸세요. 그러면 4로 자동으로 104분의 4로 바뀌어요. 자, 바뀌고 여기 384615만큼 숫자가 들어와지는 게 확인되죠. 됐죠? 우리가 계산기 두드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보시면 여기에 부가세 대금이 이제 살아납니다. 쭉 뽑아냈죠. 확인됐죠? 그래서 여기 확인 누르니까 부가세 대금이 여기 가운데 들어왔네. 384615. 그리고 여기에 의제라는 마크가 달렸고 여기 앞에 띠에 색깔이 들어와 있습니다. 맞죠? 확인되셨어요? 띠가 들어와 있는 거는 여기 빈 공간에 클릭하면 이렇게 띠가 색깔이 들어와 있는 거 확인돼요. 맞죠? 이제 의제 요 색깔이 아니네. 다 분홍색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의제 맞지요? 자, 지금 아직 마무리는 안 됐는데 하나 더 입력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일단은 요거 김갑동 요거 입력해 보겠습니다. 7월 20일자. 자, 7월 20일자에 가서 얘가 뭐냐면 얘는 메인 뭐라고 해야 돼요? 농어민 메인은 어디로 입력할까? 증빙이 없잖아요. 무증빙이 어디 있어요, 거기? 60번. 면건이라고 합니다. 면건. 60번. 품목은, 채소하고 또 자기만의 표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아이고. 자, 수량 50, 공급가액 30. 그럼 단가 자동 계산되고, 여기에 김갑 이렇게 하면 이제 뜰 겁니다. 김갑동 이렇게 하고 얘는 전자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공개 2번 하겠습니다. 그냥 외상 이렇게 하면 일단 됐죠? 맞죠?
똑같이 F11 옆에 역삼각형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의제를 찾아가서 의제 제한을 클릭하시고 의제 매입 여기 1번이죠? 1번 선택해 주시고 얘를 4로 바꿉니다. 11538 확인 누르시면 여기 부가세 대급금 찾아 들어가지고 의제라고 뜨고 분홍색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입력한 자료는 지금 이제 있는 팩트를 그대로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메인 한번 가볼까요? 메인 가셔가지고 부가가치 누르시고 여기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여기 있죠? 여기를 클릭하고 지금 기간이 언제예요? 7월부터 9월이죠. 맞죠? 예정은 한도 체크 안 하니까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클릭하시고 여기에 7 엔터 9 엔터 하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은 뭐냐면 이 자료를 내가 직접 입력하는 건 직접 입력하는 것도 나중에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불러오기 하면서 제가 이 표시해라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적었던 품목에 있는 것이 그대로 불러주셨죠. 맞죠? 여기 104분의 4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내용은 이겁니다. 요번에 1000만원, 아니지, 1030만원이네? 1030만원 매입했는데, 396153만큼 매입세 공제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상당히 금액 괜찮죠? 396,153원 해주세요. 해줄게. 끝이에요. 다음에, 이것이 한도 체크예요. 한도 체크는 이제 뒷문제 나와요. 이게 끝이에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030만원 요번에 매입했는데 396,153만원어치 매입세 공제해주세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장 한번 누를까요? 저장 한번 누르시고 부가세 신고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7월부터 9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7월부터 9월로 이렇게 14번 칸에 보시면 14번 칸에 보시면 하단에 여기 의제매입세이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확인됩니다. 맞지요? 의제매입세 1030만원 중에서 396,153만큼 한도 상관없이 일단 해주는 거예요. 한도 체크는 언제 한다고? 확정 때 합니다. 확정 때 아시겠죠? 확정 때 얘도 가지고 와서 한도를 확정 때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문제 요구사항 다 한 거 맞죠? 맞죠? 오케이. 부가세 신고서까지 요구도 하지 않았네요. 자, 이번에는 580페이지 여기 가볼게요. 자, 여기 580페이지 8006. 자, 여기 문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요거 줄 거야 되죠? 제가 2개 체크합니다. 2개. 법인 중소기업이다. 몇 분의 몇? 104분의 4. 104분의 4. 요거 꼭 체크하세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2기 확정. 하하. 확정이니까 뭐 해야 돼? 오케이. 여기에 한도 체크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체크 O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한도 체크를 해야 한다.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만 작성하면 끝이네. 맞죠? 단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 거래는 다음뿐이고 불러오는 자료를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자, 부천공사가 사업자 번호 있죠? 사업자 번호 있으면 계산서 되나요? 됩니다. 홍상진 농어민이죠. 주민등록번호 되어 있죠. 그러면 농어민은 그냥 해도 되죠? 됩니다. 맞죠? 품목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도서, 주사 아니죠? 맞죠? 다 됩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보고 요 위에 거만 한번 강제적으로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오픈하시고 조회 기간은 여기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로 진입합니다.
자, 여기 공급자 F2 누르시고, 부천농산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취득일자는 2020-1009. 자, 구분은 1, 2, 3인데, 사업자 번호로 들어간 사람은 3번 절대 찍으면 안 돼요. 3번 절대 찍으면 안 되고, 간이영수증은 입력하시면 안 돼요. 입력하면 안 되고, 여기 농산물이니까, 계산서니까 1번. 농산물, 수량 100, 매입가액 1억 2천, 땅. 자, 요거 우리 마음 편하게 104분의 4 적었죠? 그래서 2번 선택하시고, 밑에 계산이 자동으로 됐죠? 그 다음 엔터. 탭 누르고, 탭 누르고. 탭 한번 누르면 아마 한도로 떨어질 거예요. 예정 때는 한도로 안 가져요. 탭 누르고,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죠. 맞죠? 밑에 하나 갈게요. 하나 더 입력하겠습니다. 홍상진, F2 누르시고, 자, 취득일자는 2020-1112. 2020-1112. 자, 구분은 노고미미 3번 선택하시고, 물품명 야채 잡아주시고, 자, 수량은 50, 매입가액 500. 자, 공제율 2번 잡아주시고, 그 다음 탭 누르면 내려와지죠. 이제 한도 체크 안 가볼게요.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요 공제율이 위에 보면 공제율 일괄 변경이라고 있는데, 얘를 이용하셔도 돼요. 근데, 비추. 공제율 일괄 변경을 만약에 나중에 어떤 사항에 있어서 입력할 일이 발생되면, 얘를 입력한 이후에 공제율 일괄 변경을 하면 아래 데이터가 틀어져요. 날아가요. 그래서 시험 칠 때만은 요거 좀 이용 안 하는 쪽으로. 이해가시죠? 실무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뭐 104분의 4, 102분의 2 한 방에 다 날려도 되는데, 시험 칠 때만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다시. 1번이 뭐냐면 예정 매출, 2번이 뭐냐면 확정 매출, 3번이 뭐냐면 예정 매입 더하기 확정 매입,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것이 지금 이제 화면에 어떻게 되어 있냐?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됐습니까? 자, 얘가 예정 매출, 얘가 확정 매출, 얘가 예정 더하기 확정 매입인데, 금방 제가 예고한 대로 입력한 자료가 떡하니 들어와 있다 이 말이야. 얘를 지우고, 맞아요. 여기에 예정 매입 더하기 확정 매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 보시면 추가 자료 두 번째 칸 문제 보시면, 자, 여기 문제 보시면 예정 신고까지 면세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어서 신고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안 지워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난이도가 쉽다라고 한 거야.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요거 입력할게요. 클릭 한번 하시고, 여기 얼마? 1억 4천. 그 다음 확정 매출은 1억 8천,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단기 매입액이 있습니다. 단기 매입액은 이제 얘를 쓰면 되는 거죠. 1억 2,500.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1억 2,500이 자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나 있잖아요. 이번에 3억 2천만 원 물건 팔았는데, 의지매입세 480만원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지. 맞죠? 그랬더니, 기다려봐라. 네 한도 체크 해볼게. 그러니까 한도 체크가 1억 2,800까지 다 떴네요. 1억 2,800은 이번에 매입한 1억 2,500보다 한도가 괜찮죠? 1억 2,500이 통과해서 전액 다 해준 거지. 이해가죠? 한도에 안 걸린 겁니다. 한도에 안 걸렸어요. 여기 끝. 현재 문제 요구사항은 여기까지가 끝. 물론 이 자료는 14번으로 빨려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요걸 선생님 나 저장 버튼 눌렀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시는 분은 종료를 하면 저장할까요? 라고 떠요. 그러니까 얘는 저장 무조건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기 678페이지 678페이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678페이지입니다. 당사는 원재료인 수산물을 가공하여 통조림 제조업을 영위하는 요거 줄 꾸셨습니까? 이렇게? 오케이. 요렇게 해서 몇 번 내면? 오케이.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했어요. 104분의 4. 다음에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확정 딱 줄 꾸시고 적으셨죠? 확정 체크. 아, 여기네 지금 한도 체크. 의지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불러온 자료를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라. 이렇게 매매주 전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입력하는 형식을 띄고 있고요. 일기 예정 과세표준, 확정 과세표준. 아까랑 문제 똑같다 맞죠? 그래서 강제로 한번 입력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문제에서 이제 일기 확정 4에서 6 해줬네요. 4에서 6 잡아주고 F2 연어 산업. 실행일자 2020-0407 1번 연어 뽑고 싶다. 자, 100 매입가액 12 플러스 엔터 2번 탭 24 플러스 엔터 28 플러스 엔터 이렇게까지. 역시 이 자료는 와 있지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파랑입니다. 714페이지입니다. 뿅. 자, 여기 714페이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714페이지. 이 문제에 하나여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일단은 파랑이를 했던 원인입니다.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이 몇 분의 몇이죠? 맞습니다. 106분의 6. 여기까지는 내가 예상을 했지. 하실 거라고. 그 다음에 트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확정이니까 일단은 한도 여기는 다음 트랩이 없네. 네, 없네요. 의지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두 개 입력하면 되겠네. 맞죠? 다른 거 트랩이 없네. Sorry. 지금 일기 예정 신고 기간에 면세 품목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다. 맞죠? 네,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지매입세 신고서를 클릭하고 기간은 일기 확정 4에서 6. 자, 공급자는 서울농산. 취득일자 2020-0405 1. 물품명 농산물 엔터 200. 우와, 많다. 맞죠? 이렇게 몇 번? 3번. 자, 다시 가겠습니다. 강남마트 2020-0506 2번 농산물 50 42400 플러스 3번 자, 여기는 140 플러스 200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맞지요? 여기 보면 뭐 트랩은 아닌데 단기 매입액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한도가 136이죠. 그러니까 얘 넘었죠. 넘어서 안 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요거랑 요거 중 MIN입니다. 한도에 걸렸고 136에 맞춰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 숫자 보시면 이 숫자랑 다 해주지 않는 거죠.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여기 빨간색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8페이지 회사 코드 8010 뿅. 자, 당사를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식업이 뭐죠? 음식업. 그럼 얘가 아까 이야기했던
106분의 6이 되는 거죠. 다음 중 의지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 자료반을 의지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매입매출 전표 입력해라. 보셨나요? 매입매출 전표 입력하고 1개 확정 신고 기간이죠. 1개 확정 신고 기간에 뭐 해야 되죠? 한도 체크를 해야 되죠. 한도 체크도 해야 합니다. 의지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1기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 공고가에 어떠고 예정보는 없는 것으로 한다. 자, 현재 문제 보겠습니다. 김마늘 농미하고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법인 음식점은 농미 안 된다 그랬죠. 날려야 되고. 음식은 쓰레기 됩니까? 안 됩니다. 날려야 되고. 결론적으로 뭐만 입력한다? 혹시나 세 개 다 날리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입력하지 말란 뜻이잖아. 맞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의심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입매출 전표 입력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날짜는 6월 30일자로 하나만 입력하면 되죠. 여기 사과만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입매출 전표 입력하는 문제 매입 면세 53번 품목은 사과 수량은 20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공급가에 212 플러스가 아니고 212 플러스 하면 단가가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됩니다. F2 사과 농장 이렇게 잡고 전자 붕괴 현재 문제에서도 보면 여기 현금 지급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현금 지급하였다 3 해도 되고 1 해도 되고 1 할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 다음 위에 상단에 역삼각형 얘를 클릭하는 거죠. 역삼각형 간편 집계를 클릭해서 의제 재활용을 클릭하시고 의지매입 있죠? 의지매입을 클릭하고 106분의 6 자동으로 나와 있네요. 맞죠?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거 102분의 2 한 상태에서 확인 누르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부가세 대급금이 뽑아진 것이 확인되고요. 맞죠? 이렇게 하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의제 확인되었고 부가세 대급금 확인되었고 자, 끄고 그 다음 의지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열게요. 의지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열어서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불러진 게 확인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한도 체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106분의 6 들어와 있는 게 확인되었고 한도 체크는 예정보는 없으니까 엔터 치고 330 플러스 엔터. 지금 현재 의지매입세액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지금 책이 없어요. 책이 없는데 사실은 여기에 예정 더하기 확정에 대한 데이터 넣는 문제도 상당히 많았어요. 과거에는 뭐 크게 큰 과거에도 없는데 현재 우리 기출에는 없죠. 맞죠? 그래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요. 끝이에요. 그렇죠? 아쉽지만 관련된 문제 과거의 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세무 1급에도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매출 전표를 클릭하고 매입매출 전표를 클릭한 후 여기 부가세가 없죠? 여기는 여전히 없어요. 여전히 없고 밑에만 이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걸 채워 넣기 위해서는 상단에 F11을 클릭하는 거죠. 상단에 F11을 클릭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죠. 맞죠? 활성화가 되는 방법은 이제 커서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F11 옆에 역삼각형을 누르시면 됩니다. 거기를 누르고 의제 재활용을 누르고 나서면 이런 화면이 뜨고 의지매입에 클릭하고 여기를 이제 104분의 4로 고치고 여기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부가세 대급금이 심어지는 것이 보여지죠. 단 여기 부가세는 안 붙어요. 여기 부가세는 안 붙어요. 여기 부가세는 안 붙고 이제 이렇게만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의지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화면이 들어옵니다. 여기 칸을 주의하시라.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된 주의 문제가 안 나와서 그런데 상당히 많이 여기 문제가 나와요. 틀리면 요 B칸에서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B칸.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클릭하게 되면 14번 칸의 우측 하단에 의지 매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숫자가 들어오면 클리어 하신 겁니다. 자, 주의사항. 본 문제 하나의 음식점 법인으로 한다 할 때에는 두 가지를 주의하십시오. 하나는 106분의 6을 꼭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농어민 제외 시켜야 되겠죠? 농어민 제외. 여기까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문제 색칠해 주시고, 관련된 문제가 조금 좀 부실해요. 지금 보니까. 관련된 문제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지매입세 공제신고서, 여기 화면 좀 삐딱하게 나왔네. 의지매입세 공제신고서에 관련된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